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대백화점 체험 공부를 가져왔습니다. 백화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패션 쪽 친구들이 패션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 백화점 중에서도 이 현대백화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이제 현대백화점 몇 명씩 보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서류 합격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제 학생들 중에 그래서 한 애한테 야 이번에 1차 면접자 몇 명이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전국 전체 점포 영업관리 1차 면접자 다 합쳐서 40명대더라고요. 와, 예년에는 여러분 170명, 180명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해는 작년하고 난이도가 달라요. 특히 패션 쪽. 그리고 이제 백화점 이런 쪽도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넣어야 되겠죠. 취업 시즌이 어려울수록 더 원서를 열심히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백화점이나 패션 쪽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스펙인 애들도 취업이 안 돼서 하반기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TO는 아마 그렇게 더 늘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년 상반기 자체도 역대급 취업난이 펼쳐졌는데 그 이유하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작년만 돼도 올해하고 완전히 다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같은 스펙이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저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제 현대백화점 취업 그 안에 어쨌든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지금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업에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가 어떤지 제가 다 봐드리면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없애드릴 거고요. 제가 쓴 자소서 보고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현대백화점. 멋있죠. 저도 현대백화점 많이 다니는데 저는 판교현백을 많이 가요. 거기가 아이랑 갈 때 그래도 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더현대 이런 데는 너무 복잡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 현대백화점은 1971년에 설립하고 유통사업과 패션, 뷰티, 종합식품, 토탈리빙, IT 렌탈, 여행, 선택적 복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범현대로서 이제 직원 카드가 나와서 이제 1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백화점인데 뭐 계속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직무는 영업관리, 마케팅, 경영지원, 글로벌로 뽑는데 근무지도 이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하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심지어 상반기에 취업됐어야 될 스펙 애들이 지금 잘 안 돼서 적체가 됐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현대백화점 전형이 일반 전형이 자기소개서 전형이고 그 뒤에 오픈 PR, 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업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캠리로 가면은 스펙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캠리를 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즌에 캠리를 꼭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픈 PR은 PPT나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PPT로 합격하는 친구는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은 제 주변에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PPT로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몇 년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여서 그걸 정말 잘 알고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었던 친구가 있고 자기소개서 내가 딱히 뭔가 유니크하게 시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소개서 전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7일 목요일 17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는 항목인데 지원 동기를 작성한 항목이에요. 이게 글자 수가 뭐 800자이라면 기업 지원 동기랑 뭐 나의 어떤 역량을 따로 소재로 구분하면 되는데 500자면 그냥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가 이제 제대로 쓰신 분들은 경험에 기반한 본인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적합성을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한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을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 지원 동기 모를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되겠죠.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 되고 직무 지원 동기는 말씀드렸듯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 목표에 도전해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오. 자, 일단 이런 항목에서 이제 괄호 2, 3, 4번이 다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는 무시해도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항목을 적었다면 괄호는 싹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항목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어떤 직무 경험을 스토리 같은 거 없이 컴팩트하게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 또는 관련 프로젝트 경험, 데이터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는 성격의 항목이 있고요. 보통 이제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뭐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2, 3, 4번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취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취업이라는 게 과연 그냥 똑똑하고 어떤 명확한 직무랑 관련돼 있는 것만 보고 뽑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팀플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냥 똑똑한 사람하고만 일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항목들은 캐릭터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직무 역량하고 다르게 캐릭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토리텔링에서 한 호흡에 쫙 읽게 만들고 이제 각각 항목마다 제시해 놓은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해서 넣는 거죠. 여러 개 짬뽕하지 말고 딱 하나만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스토리텔링 항목을
직무를 나열하는 식으로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보고서처럼 이렇게 작성해 버리면 이걸 읽을 가치가 없어요. 읽을 포인트가 없다. 매출 5%의 향상이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주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내 캐릭터가 보여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항목 다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인데 2, 3, 4번이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상황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경험을 제시해야지 그전에 협업했던 경험이라고 해서 협업에 대한 나의 생각, 가치관, 협업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 넣어봐야 채용 담당이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툰, 드라마, 영화를 볼 때 문제점이 명확해야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에 빠졌을 때, 시련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뒤를 끝까지 읽어볼 만한 흡입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스토리 안에는 이런 항목들은 직무 역량 경험과 다르게 주인공의 의지와 깨달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경험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임팩트 있게 흡입력 있게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풀어내면 좋고요.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체험 담당이 읽다가 스토리가 있네.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구나 한 다음에 그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했던 경험들은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걸 누가 하나하나 줄 긋고 있겠어요. 그냥 덩어리로 보면서 '이 친구 치열하게 뭘 했구나.' 라고 인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2번 항목은 인제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냈던 것, 적극성 문제, 뭐 협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팀 관련된 거면 다 되는데 여기에 인제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이나 협업을 했던 경험도 넣어도 되지만 팀이니까. 근데 4번 항목에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워크, 이 항목이 명확하게 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업을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저희 꿈꾸다 체험 학생들은 저희 만들어 놓은 마스터 잡서에서 이제 장점 항목에 추진력을 넣거든요. 추진력이 적극성, 주도성 이런 거기 때문에 추진력 항목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인제 다음 항목은 인제 개선 경험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지만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던 경험을 넣으면 된다. 이거는 포인트가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했던 거니까 내가 어떤 이 업무를 할 때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건 안 돼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를 내는 것과 별도로 업무 시스템적으로 뭔가 비효율적인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냈다."라고 풀어내시면 좋고요. 이제 4 번이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 저희 마스터자서에도 있는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저희 꽃보다 초 학생들 그냥 글자 수까지 똑같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위에다가 영상으로 올릴게요. 협업했던 경험 넣는 거 올릴 건데 이거 보시면 진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굳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 뭐 팀워크 이런 얘기를 왜 넣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 제시한 걸로 끝내버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완전 잘못 쓴 거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다 잘못 쓰고 있지만 잘 써야 되겠죠. 잘 쓰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 평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자 이런 항목은 장점보단 단점이 중요해요. 장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항목을 낼 때는 약간 개선 사항을 좀 추출해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점은 좀 이제 큰 흐름에서 뭐 고객 경험이라든지 뭐 더현대의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걸로 풀어내도 되는데 단점만큼은 좀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와 이거는 이 친구가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단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라는 방향을 풀어내면 되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지만 근데 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공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안타깝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현대백화점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를 보면서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고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거 다 받으니까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 취업 올해는 진짜 역대급으로 이제 쉽지가 않은 해지만 그래도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